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한번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추천 좀 제가 좀 이렇게 저는 편집 없이 그냥 다 해버리고 렌즈도 다 수동으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잘 나오시죠? 자, 이번 시간은 저번에 좀 적었는데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의 역사. 자, 그에 대한 제가 한번 이제 저기 화이트보드에다가 한번 이걸 해놨어요. 자, 왜 이렇게 해놨냐? 우리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배우기 전에 산업의 역사는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지금 현재 시대는 지금 정보통신 혁명 시대거든요. 우리가 유튜브 많이 하죠. 이제 선사시대는 당연히 이제 저기 그냥 거의 농사도 안 짓고 이게 좀 약간 채집과 사냥으로 이렇게 살던 시대를 선사시대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명이 조금씩 발달해서 지금의 현재 단계가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산업이 정보통신 산업 혁명까지 왔습니다. 정확히 정보통신 산업혁명. 이제 이것에서 좀 이따 뒤에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요. 제가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금 현재와 이제 미래의 산업의 그룹을 대략적으로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하면 주식에서 공부하는 그 산업 분석의 분류 그룹과는 아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자, 주식에 있어서 산업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려면 그 산업의 그룹을 먼저 알고 그 산업의 그룹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게 저기 한 계단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여러분들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산업이 발달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고 역사적으로 이런 걸 한번 차곡차곡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간에 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거의 마지막 때쯤에 질문을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중간에 하면 또 제가 3-4% 막 세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질문은 되도록이면 마지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의 역사. 자, 간단히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는군요. 산업은 우리가, 산업이 없을 때는 원시인들처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마존이나 콩고강에 가면 뭐 옷 같은 거 신랄하게 없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지금 선사시대를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현대는 지금 정보통신 산업통신, 우리가 문명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여기 선진국이나 이런 지금 이게 문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정보통신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콩고강에 있는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도 모르고 뭐 자동차도 없고 옷도 안 입어. 섬유 공장에서 지금 입은 것도. 그리고 이게 철제 무기나 철제 도구도 고소하고 청동 도구도 없어. 무기도 없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삶을 사나요? 네, 선사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지만 엄연히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도 선사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깊숙이에 있는 분들 중에 칼도 안 써.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칼을 쥐어주니까 이제 칼을 쓰지, 거의 칼을 그 전에는 쓰진 않았죠. 지금 인류학자들이 현재 발견되지 않은 인류가 있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족이나 인류가 다 탐험가들이 다 탐험을 해서 발견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부족 인류가 또 나와. 또 새로운 부족 인류가 또 나와. 어디 갔더니 히말라야 위에 뭐 이상한 소수 부족이 있어. 처음 듣도 못한 부족들이 있어. 어디 콩고강이나 아마존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 이상한 부족도 있어.
한태평양 인도 인도양 쪽에 막 뭐가 이상한 부족들이 발견돼. 네. 이게 다 발견했다고 이렇게 딱 하면 또 발견하고 계속 나와요. 그럼 그런 분들은 거의 어김없이 거의 선사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구에 살아도 선사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문명인 입장에서 이제 그 산업이 어떻게 이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려면 먼저 그 선사시대부터 지금 정보통신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보통신 산업혁명이 뭐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럼 뒤후에 또 새로운 산업혁명이 네,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지금 다들 AI 사업과 메타버스 뭐 별의별 것들이 많죠. 지금 바이오 사업을 해가지고 거시기도 있고, 우주 항공 사업을 해가지고 달을 개척하나니 뭐 하나니, 지금 이미 다들 지금 우왕좌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산업이 다 있습니다. 항상 이게 그 순서대로 이게 다 가요, 그냥.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정보통신혁명의 시대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정보통신은 뭐냐? 정보. 말 그대로 정보. 뭐뭐가 했어. 여기가 이런 이미지 있어. 이런 영상이 있어. 이런 말이 있어. 어디에 뭐가 있더라. 이게 예전에는 그거를 전달하려면 징기스칸 시대 때는 말을 타고 겁나게 달려가지고 그 서신을 딱 전해주거나 아니면 입으로 전해야 그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아니면 이게 비둘기나 새 같은 것이 휘 날아가서 그게 이게 날아오면 이제 그 쪽지를 펴가지고 그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예전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떠나요? 다들 핸드폰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 있나? 아, 저기 있구나. 휴대폰 하나, 다 핸드폰 하나씩 있잖아요. 다 이게 띡띡띡 눌러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여보세요, 이게 바이어죠. 이게 바이어님이 먼저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바로 통화가 돼요. 이게 정보통신혁명입니다. 이게. 근데 엄밀히 따면 정보통신이 발달한 거는 우리가 제대로 한 거는 모스보 있잖아요. 옛날에 전쟁 1차 대전 때나 이게 전쟁하면 띡 해가지고 전장 상황이 저쪽에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게 명령 하달이 이게 모스부를 이제 해독병이 모스를 딱 해독해가지고 그러면 작전 사령관할 때 자 저기 모스부 해독했습니다. 한번 그걸 딱 보고 이제 어떻게 이제 연합 작전을 해야 할 건지 이렇게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이제 새나 이제 징기스칸들 이렇게 말 달리거나 아니면 봉화를 피우거나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정보통신의 시작은 모스부가 정보통신의 시작이에요. 근데 역사가 정보통신 혁명 시대라며, 예, 그때부터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스마트폰, IT 사업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지구 끝 반대편에 있는 상황을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뉴스로 해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요. 누가 올린 영상을 다 공유하면서 지구 지원 사람들이 다 그거를 원하면 그걸 갖다 검색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텍스트, 글, 문자입니다. 문자로 이렇게 하면, 예, 우리가 블로그나 뭐 지식인 같은 거 있죠. 뭐 구글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게 인터넷으로 오면 이게 텍스트 문자로 된 신문같이 이렇게 문자된 정보와 아니 전자책까지 이런 책가는 텍스트한 문자가 먼저 정보통신에 이게 이제 저걸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하나? 하여튼 이게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게 소리.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라디오가 좀 그런 것도 한데, 이제 전화 같은 걸 이렇게 통화를 하죠. 그것도 일종의 저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가면 영상이라고 봐야죠. 옛날에 저 한 90년대만 해도 미래에는 집에 전화기가 한 대씩 다 있고, 저 어렸을 때는 저희가 제 주소가 군산시 옛날 회원명 월연리 용현 불악이에요. 그 용현 불악에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저 초등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인데 요즘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한 동네에 저 용현 불악에 누구 집에 이장님 댁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 이장님이 아니라 저희가 이장 아들이라고 항상 말해요. 다른 분이 이제 이장님 저거 있는데 우리 저기 그 마을에 불악에 저기 이장님 댁에 전화기 한 대밖에 없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TV에서 보면 미래에는 막 저기 그 저기 각 집에 전화기 한 대씩 다 보급이 되고 에이 말도 안 돼. 집에 저 비싼 전화기 어떻게 보급이 되지? 우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이게 화면이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가지고 전화기 딱 들면 화면을 보면서 통화를 할 거래 미래에는.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 그게 불과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80년대 88 올림픽 지나고 이제 이게 많이 발달해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황이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얼굴을 보고 전화를 해. 자, 지금 지나보니까 어떠나요? 옛날 그런 게 많이 나왔으면, 아유, 저 구닥다리, 저기 전화기에 화면돼 있고, 아니, 저런 건 박물관에 나가 있어야지. 지금 사람들 그런 거 보여주면, 아니, 저 구닥다리 기계가 어디 갖다 써먹었다고. 이게 전화기에 무슨, 저기, 화면이 붙어 있고, 저 카메라 붙어, 그거 보고 전화하냐고. 요즘 이게 스마트폰 이래가지고 다 영상통화 이렇게 다 들고 다니면서 다 되는데, 아니, 저런 구닥다리, 저런 기계는 박물관에 나가야 한다고. 지금 사람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 다이얼 전화기에서 그것도 우리 동네에 이장님 댁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럼 저희 집에 언제 전화기 들었냐면, 저 고등학교 때 돼요. 저 굉장히 우리 동네에서 이게 저희 집이 이당 저기라서 모든 첨단 제품이 일찍 들어와요. 우리 집이 컴퓨터도 우리 집에 하면 거의 첫 번째로 샀을 거야. 저 고등학교 때인가 전화기가 전화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왔나? 중학교 때 들어온 것 같고 하여튼 자게 안다 생각 안 돼. 중학교 때 전화기가 들어오고 컴퓨터가 제가 중3 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굉장히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게 첨단 제품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저희 집에 컴퓨터 들어오고 몇 년 동안 저기 한참 동안 컴퓨터 들어온 집에 한 집도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 그 정도였으니까요. 자,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정보통신혁명이 뭐냐면 정보를 옮기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럼 옛날에 모스보나 전화기 있을 때는 정보통신혁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정보통신이 발달은 하는 제 과도기 단계지만 이게 혁명이라는 게 붙었을 때는 뭔가 큰 폭발이 일어나는 걸 말하거든요. 네, IT 혁명이라고도 하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맞나? 하여튼 그 저기 정보통신이라고 하죠. 영어가 좀 짧아서 좀 죄송합니다. 저기 정보통신 산업이 언제 이게 발달했냐? 광케이블선이 다 전국에 깔리고 그 다음 단계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정보통신혁명이래요. 옛날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인터넷이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저기 예전에 저기 IMF 한번 두드려 맞고 이게 맞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저기 빌 게이츠와 이제 저기 손정희 이제 몇 개 이제 이런 저기 산업의 선도 주자들을 이런 양반들을 이제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빌 게이츠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브로드뱅크라는 거나 그 브로드 뭐지라고죠. 그 인터넷 저거죠. 브로드망을 깔아야 한다. 인터넷망을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가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이제 빌 게이츠가 근데 손정희가 일본 저거 국적인데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사람한테 한번 저기 자문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손정희 이제 회장을 불러도 그때 야후 코리아로 이제 엄청 뜰 때였어요. 이 양반이. 저기 뭐냐 이게 무슨 소프트지? 소프트뱅크인가? 그 회사를 가지고 그래 손정희가 이제 그 문화사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번 좀 좋은 조언 좀 해줘.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나갔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똑같이 말해요. 브로드뱅크가 맞나? 하여튼 브로드 모시기라고 해요. 광케이블 선을 깔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빌 게이츠와 손정희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이제 그때는 뭐 메가패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겁나게 광고를 때리면서 90년대에 이제 저기 그 광케이블이 깔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인터넷 방송 시대 열리고 막 이렇게 여러 이제 저기 석학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석학 되나? 순간에 할 줄이 아니고
이거 좀 적혀볼까? 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야드 저기 뭐냐 그렇게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2000년대 이제 IT 법을 한번 겪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차곡차곡 어떻게 보면 좀 쌓아가면서 이제 보통 이게 저기 IT 혁명이라 하면 인터넷이 보급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휴대하면서 아무 때나 그걸 갖다가 볼 수 있는 게 이때 이제 폭발을 해요. 정보통신 혁명이. 네, 스마트폰입니다. 원래 스마트폰을 그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저기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핸드폰 대형 업체에서. 근데 보급을 안 했어요. 왜? 스마트폰을 보급을 하면 기존에 팔던 카메라를 못 팔아먹어. 기존에 있던 핸드폰을 못 팔아먹어. 내가 우리 회사가 만드는데. 뭐 눈치채죠. 삼성입니다. 이미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둘 다 스마트폰을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공개 안 줘. 쪽팔리니까. 이미 스마트폰을 다 만들었어요. 옛날 보면 판때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뚜루뚜루 하면서 터치하면 저기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CF 광고 겁나 하죠. 그때 터치하면 이루어지라 하면서 저기 스마트폰을 이미 다 그때 하면서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만들면 기존에 있던 이제 LG전자와 삼성전자죠. 그러면 LG전자와 삼성전자 만든 디지털 카메라, MP3, 핸드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기 만약에 이게 발달하면 컴퓨터에 대한 수요, 노트북 같은 수요가 확 줄어든 게 이게 너무 자명한 거야. 여기는 왜냐면 스마트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핸드폰 기능이 당연히 원천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그 당시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뭐냐면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되니까 기존에 있던 PC나 컴퓨터 노트북에 매출이 급감할 거를 이게 위협적으로 해서 매출이 급감할 거라 했어요. 그 PC의 기능이 결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카메라 기능. 그때 디지털 카메라 겁나게 많이 팔 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MP3를 따로 이렇게 그 플레이어를 타고 옛날에 워크맨 소니 워크맨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디지털 되면서 이제 소니의 워크맨은 이제 죽고 이제 여기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나 LG 쪽에서 우리나라 회사에서 그때 이제 IT를 주도하면서 MP3 플레이어가 이제 겁나게 팔리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 MP3 플레이어가 안 팔려. 누가 지금 MP3 플레이어 듣는 사람 있나요? 예전에 MP3 플레이어면 젊은 사람들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요즘 있나요? 없어요. 왜? 스마트폰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이제 앱 같은 게 깔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게 다 융합을 해보니까 매출이 이제 급감할 게 눈에 자명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없애버려요. 그냥 묻어버려요. 우리를 그런 기술 없다? 하고 그냥 우리 묻어버려요. 이미 만들었었어요. 쪽팔려서 공개를 못하지. 그 전에 비슷한 것도 나왔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어디서 하여튼 인터넷 핸드폰을 해가지고 이게 작은 노트북 모양을 띡띡띡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서 뭐 이메일하고 간단한 거 웹브라우저 같은 게 안 맞고 이제 그게 어디서 폭발하냐? 스티브 잡스의 애플폰이 이제 그게 이제 히트를 갑자기 쳐면서 전 세계를 갖다 엎어버리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삼성, LG도 부랴부랴 이제 쟤네들이 다 팔아먹잖아. 우리도 해야 돼 해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얘네 이 말하면 그런데 이미 90년 제가 알기로 90년대 말쯤에 IT 이것도 같이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미 다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이미 90년도 말에 LG전자들 보고 삼성전자들 보고 스마트폰을 이미 만들어 놨대요. 자, 느낌 오시죠? 근데 이제 그걸 이게 당연히 이걸 갖다 외부에 이걸 공개도 않고 그냥 기술 묻어버렸어요. 왜냐면 그게 나오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뭐 컴퓨터, 노트북, MP3, 디지털 카메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게 제품들이 안 팔려. 그러니까 이 제품이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면 우리의 회사에 돈벌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묻어버려. 자, 그걸 누가 보냐? 스티브 잡스가 봅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술들 다 훔쳐와요. 옛날에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이게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옛날에 도스를 쓰다가 윈도우 95인가?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겁나게 큰 저거로 이제 폭발을 하죠.
그 파격적인 그 윈도우 95가 어디서 훔쳐가냐면 옛날 영화로도 나와요. 한번 그걸 꼭 보세요. 주식을 적어놓으면 스티브 옛날 페이스북이나 창업자 영화들이 많아요. 그런 걸 꼭 보세요. 주식을 공부하거나 재테크에 대해서 적어놓으면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특히 이게 경영이나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 꼭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 그 아주 잘 나왔어요. 고증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대로. 그 페이스북 창업자 그 이야기도 있고 구글도 있나? 하여튼 여러 창업자들 이야기가 있는 저기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아요. 그런 거 꼭 보셔야 돼요. 옛날 그 어떤 영화 보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가 윈도우 95를 내놓을 때 그 전에 저기 애플에서 맥킨토시를 먼저 놔요. 맥이라고 하죠. 맥킨토시. 근데 맥킨토시를 어떻게 하냐? OS 프로그램이 그래픽으로 해서 최초로 나와요. 근데 그걸 누가 가로채냐? 빌 게이츠가 가로채서 윈도우 95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95가 실질적으로 그 윈도우 95 소프트웨어 그 윈도우 버전이 전 세계 시장을 대부분 먹죠. 맥킨토시는 하는데 빌 게이츠가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먼저 선점을 하는 바람에 맥킨토시가 이제 밀려버리죠. 거의. 왜냐면 맥킨토시가 약간 좀 디자인적인 그런 장점도 있는데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 깝깝해. 맥킨토시 써본 분들 알겠지만 처음에 보면 이게 그래픽에 와 하고 소리 지르는데 쓰다 보면 좀 깝깝해요. 호환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깝깝해.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버전한테 이게 쭉 밀려요. 윈도우 95한테. 그 당시에 빌 게이츠가 진짜 있었던 이렇게 고증 그때인데, 그래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원래 그 그래픽으로 있는 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영화를 꼭 보세요. 그걸 갖다가 어디 사무용품 미국에 보면 팩스나 이런 무슨 복사기 같은 사무용품 만드는 회사에서 그 자체적으로 그게 우연히 비아글라 개발하듯이 개발이 된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경영진들이 이제 좀 노인 양반들이지. 저거 옷다 갖다 써먹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가치를 누가 알아보냐면 스티브 잡스가 알아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거를 갖다가 헐값에 그냥 뺏어 와요. 멍청한 경영진들한테 뺏어 와요. 우리가 이거 얼마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파세요. 스티브 잡스니까 경영진들이 아니 저거 써먹을 데도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젊은 사람 복사기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는 아무리 높은 금액이도 이거는 팔아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경영진들은 저걸로 어디다 갖다 써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돼요. 근데 빌 게이츠도 그거를 봤는데 스티브 잡스보다 한 발 늦게 발견을 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어떻게 하냐, 우리 같이 하자 해가지고 그래픽 기술을 갖다 같이 그걸 해가지고 맥킨토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해요. 빌 게이츠 영화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빌 게이츠가 몰래 뒤에서 다 빼돌려요.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항상 하는 말 했어요. 해군이 되지 마라. 우리는 제군이 아니라 해군이야. 자유로운 해적이 되라. 다 뺏어라. 뭐든지 뺏어와라 하면서 이게 직원들 독려를 해요. 우리는 해적이다 하면서 유명한 설화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해적이라면서 해군이 절대 되면 안 돼. 해군이 되면 나중에 고리타분하게 돼가지고 망하게 된다고. 우리는 해적이 돼야 한다고. 무조건 약탈하고 뺏어라고 이렇게 강의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해요.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그거 보면서 와, 저 새끼 대단하다 이제 하다가 빌 게이츠가 뒤로 이제 기술 갖다가 싹 빼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게 알고 있는 윈도우 버전입니다. 95. 그러니까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그 사실을 알고 가서 빌 게이츠한테 너희 사기꾼 새끼, 너희 도둑 새끼 하면서 딱 하는 거야. 야, 너희 빌 게이츠 너는 도둑이야. 딱 하니까 빌 게이츠가 딱 하는 말이, 너 해적이더라며. 나보고 너 해적이더라며. 네가 거기 복사기 회사에서 네가 그거 뺏어왔잖아. 약탈해왔잖아. 너는 괜찮고 내가 하면 왜 안 되는데?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딱 하면서, 이게 사업가 마인드 있는 사람이 틀려요. 이게 좀 테크닉이 보통 그렇게 하면 좀 약간 프로그램적이나 좀
이게 소프트웨어한테 이게 프로그램적이나 이런 저기 좀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은 주먹이 다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빌 게이츠가 딱 하면서 너도 해적질에서 뺐지 않았냐? 나도 해적질에서 뺏은 거다. 너나 나나 다를 거 없다. 너는 왜 너희 직원들한테 해적질에서 뺏어오고 약탈하면서 왜 나는 너한테 뺏으면 안 돼? 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딱 치고 딱 나가니까 스티브 잡스가 다리가 딱 풀려가지고 이제 많은 말이니까 저거예요. 이게 굉장히 만약에 그때 빌 게이츠가 그걸 갖다 도전해서 윈도우 95를 하지 않았으면 애플이 그때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을 거예요. 매출을 그 컴퓨터 PC 시장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다 먹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뭐다 이거 아니야. 하여튼 내가 좀 옆으로 많이 해요. 이게 좀 약간 빌 게이츠하고 이게 해서 여기서 한번 좀 파트를 한번 잘라고 할까 하는데 빌 게이츠 이야기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이야기로